안녕하세요. 주간 AI 산업지형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1일 6월 3주차 정리입니다. 이번 주는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AI 상장 슈퍼사이클이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자본과 시장을 6번째 축으로 새로 추가했는데요. 모델부터 반도체, 로봇, 데이터 센터, 규제, 그리고 자본까지 6개 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이번 주 정확히는 지난주 6월 12일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135로 출발해 첫날 $160 95센트로 마감하며 19% 올랐고 시가총액 $2조 넘기며 $75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데뷔 직전 엔트로픽이 6월 1일, 오픈 AI가 6월 8일에 나란히 비공개 상장 신고서를 냈거든요. 두 곳 모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주관하고 각각 최소 $600억 조달을 추진합니다. 즉 상장 슈퍼사이클은 예고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입니다. 강세로는 엔트로픽의 매출 런레이트가 1월 $90억 에서 5월 $470억 폭증했고 첫 분기 흑자가 임박했다는 점을 듭니다. 반대로 신중로는 1조 달러급 기업들이 동시에 상장하면서 유동성과 거품을 우려합니다.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자본과 시장을 6번째 축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주 6월 7일부터 21일 사이 핵심 변화 5가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월 12일 스페이스X 사상 최대 상장 대비 첫날 19% 상승해 시총 $2조 돌파입니다. 둘째, 6월에 엔트로픽이 최상위 모델 클로드 페이블 5와 미도스 5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 미국 상무부가 외국인의 접근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6월 8일 오픈 AI가 비공개 상장 신고서를 냈습니다. 6월 1일 엔트로픽에 이어서요. 넷째, 6월 18일 SK 하이닉스가 12단 HBM4E를 조기 출하했습니다. 다섯째, 6월 11일 탈렌과 아마존이 원전 계약을 확대해 서스코에나 원전 1920메가와트를 204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점검하는 시대 키워드입니다. 6월 17일 얼리얼 엔진 6에 클로드와 제미나이가 통합되면서 에이전틱 AI는 유지 상승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변화는 AI 자본 슈퍼사이클을 신규 채택해 곧바로 6번째 축으로 올린 점입니다. 또 6월 12일 미국의 페이블 5와 미도스 5 수출 통제를 계기로 프런티어 주권을 새 키워드로 제안하고 우주 궤도 컴퓨팅도 부산 관찰 후보 축으로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축, 파운데이션 모델과 LLM입니다. 온도는 뜨거움. 이번 주 핵심은 최강 모델이 더 이상 오퍼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위 티어인 미도스가 올라섰습니다. 주도 기업입니다. 엔트로픽이 클로드 페이블 5와 미도스 5를 공개했는데요. 미도스는 오퍼스 위 티어이고 페이블 5는 가장 어려운 수학 시험인 프런티어 매스 티어 4에서 88%, GPT 5.5보다 13점 앞섰습니다. 오픈 AI는 6월 8일 비공개 상장 신고서를 냈고요. 구글은 제미나이 3.5%를 내놓고 AI 모드가 월 10억 사용자를 넘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6월 17일 얼리얼 엔진 6에 클로드와 제미나이를 기본 통합했고 xAI는 그로고를 계속 학습 중입니다. 주목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6월 1일 코딩 모델 경쟁에 가세했고 알리바바 Q&A이 가성비로 압박합니다. 참고로 오퍼스 4.8은 5월 28일, GPT 5.5는 4월 23일로 직전 세대 기준선입니다. 리스크는 6월 12일 미국 수출 통제로 최상위 모델의 글로벌 접근이 정책 변수가 됐다는 점입니다. 축간 연결로는 엔트로픽이 구글, 브로드컴과 멀티 기가와트 컴퓨터를 묶었고 상장 신고로 모델 경쟁이 자본 경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축, 반도체와 인프라입니다. 온도는 뜨거움. 메모리는 2026년 물량이 이미 동났고 모델 회사들이 직접 칩 설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6월 18일 12단 HBM4E를 조기 출하했습니다. 한층 48GB, 초당 4TB, 효율은 20% 좋아졌고 엔비디아 물량의 3분의 1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브로드컴은 6월에 엔트로픽, 구글과 멀티 기가와트 맞춤형 컴퓨터 파트너가 됐고요. 엔비디아는 6월 7일 네이버의 소버린 AI 인프라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TSMC는 첨단 패키징이 완판됐고 마이크론도 올해 메모리 물량이 동났습니다. 주목 기업으로는 삼성이 HBM4E 양산과 엔비디아 재진입을 추진하고 그로크는 추론 전용 칩 수요로 수혜를 봅니다. 리스크는 HBM과 패키징 완판이 칩 출하의 1차 제약이라는 점, 그리고 메모리의 70%가 AI 데이터 센터로 쏠려 일반 디램이 압박받는다는 점입니다. 축간 연결로 엔트로픽이 브로드컴과 자체 칩을 확보하고 전력 밀도 상승이 냉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축, 에이전트와 피지컬 AI입니다. 온도는 뜨거움. 휴머노이드가 현대차와 토요타 공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전기식 아틀라스의 첫 2026년 유닛을 현대와 딥마인드에 출하했습니다. 애질리티 로보틱스는 DG7대 이상을 토요타 캐나다의 서비스형으로 가동했고요. 테슬라는 옵티머스 3세대 저용량 생산을 여름에 목표하는데 대량 생산은 2027년입니다. 엔비디아 아이작은 로봇의 두뇌가 되는 스택을 제공합니다. 주목할 곳으로 원엑스는 가정용 네오를 확대하고 유니트리는 2025년에 5,500대 넘게 출하하며 보급을 가속합니다. 참고로 피규어 03의 시간당 한 대 생산은 4월 29일, BMW 3만 대 가동은 5월로 직전 이정표입니다. 리스크는 양산 단가와 신뢰성이 여전한 과제라는 점입니다. 축 간 연결로 에이전트 모델이 로봇 두뇌를 결정하고 온보드 추론칩이 원가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축,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입니다. 온도는 뜨거움 유지. 이번 주 핵심은 모델 회사가 발전과 칩까지 직접 묻기 시작한 인프라 수직 통합입니다. 6월 11일 탈렌에너지와 아마존이 원전 계약을 확대했습니다. 서스쿼에나 원전 1920메가와트를 204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죠. 그리고 엔트로픽이 구글, 브로드컴과 멀티기가와트 차세대 컴퓨터를 직접 묶었습니다. 모델 회사가 인프라를 수직 통합한 겁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약 1기가와트 증설에 39억 달러를 투자하고 스타게이트도 칩 가동을 이어갑니다. 한편 스타클라우드는 궤도 데이터 센터로 11억 달러 밸류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력 수요는 2030년 35기가와트로 2023년 19기가와트에서 크게 늘 전망입니다. 참고로 메타의 6.6기가와트 원전은 1월 동향입니다. 리스크는 신규 원전이 아직 상용 가동이 없고 건설에 10년 넘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축 간 연결로 전력과 부지, 칩이 학습의 상한이 되고 궤도 컴퓨팅이 그 우회로가 되며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자본 사이클의 최대 수요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축, 거버넌스와 보안입니다. 온도는 매우 뜨거움.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드느냐만큼 누가 그 모델을 쓸 수 있느냐가 정책 쟁점입니다. 6월 12일 미국 상무부가 클로드 페이블 5와 미도스 5에 대해 외국인의 접근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상위 모델 수출 통제가 본격화된 겁니다. 6월 2일에는 백악관이 AI 혁신과 안보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방 우선 주법 선점 기조를 분명히 했고요. 유럽은 8월 2일 인공지능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으로 연방의 선점 기조에 미국주 정부들이 반발하며 규제 관할권 충돌이 일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수출 통제가 모델의 글로벌 사업 변수가 됐다는 점, 그리고 연방과 주의 규제 관할권 충돌입니다. 축 간 연결로 페이블 5와 미도스 5 통제가 축일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장 밸류에이션의 변수가 됩니다. 여섯 번째 축, 이번에 새로 만든 자본과 시장입니다. 온도는 매우 뜨거움. 이번 주 AI 상장 슈퍼사이클이 예고가 아니라 실거래가 됐습니다. 주도기업입니다. 스페이스X가 6월 12일 나스닥에 상장해 공모가 135달러에서 첫날 160달러 95센트로 19% 올랐고 시총 2조 달러를 넘기며 75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엔트로픽은 6월 1일 비공개 상장 신고서를 내며 10월에서 12월 상장이 전망되는데 매출 런레이트가 470억 달러에 첫 분기 흑자가 임박했습니다. 오픈 AI는 6월 8일 신고서를 냈고 약 8,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데 상장은 엔트로픽보다 뒤인 9월 이후로 봅니다. 엔비디아는 생태계 전반에 순환 투자를 합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두 딜을 함께 주관하며 각각 600억 달러 이상 조달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xAI의 200억 달러 라운드와 발로르의 54억 달러 GPU 펀드는 직전 동향입니다. 리스크는 1조 달러급 기업이 연달아 상장하면 공개시장 유동성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세로는 흑자 임박을, 신중로는 거품을 말하며 의견이 갈립니다. 축 간 연결로 조달한 자본이 칩과 데이터 센터 투자로 환류되고 스페이스X의 상장 자본이 궤도 데이터 센터로 흘러갑니다. 이제 부상 영역입니다. 씨앗, 새싹, 후보축 3단계로 추적하는데 이번 주 후보축은 우주와 궤도 인프라입니다. 씨앗 단계에는 빛으로 연산하는 포토닉 칩과 AI 양자 결합이 있습니다. 새싹 단계에는 에이전트 보안과 스타클라우드가 우주에서 LLM을 학습시킨 사례가 있고요. 후보축은 우주 궤도 데이터 센터입니다. 스페이스X가 최대 100만기 태양광 위성 데이터 센터를 신청했고 스타클라우드는 5기가와트 궤도 센터를, 구글은 TPU를 위성에 싣는 선캐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영역들은 에이전트의 자율 실행, 그리고 자본의 우주 확장으로 수렴합니다. 특히 궤도 데이터 센터는 스페이스X의 상장 자본과 지상 전력 병목이 만나는 지점이라
6번째 축에 이은 7번째 축 후보로 빠르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사이클과 자본 사이클이 한몸이 됐습니다. 6월 12일 스페이스X 대비와 6월 1일과 8일 엔트로픽, 오픈 AI의 상장 신고가 보여주듯 누가 자본을 조달하느냐가 누가 칩과 전력을 차지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둘째, 인프라는 수직 통합으로 프론티어 모델은 주권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구글, 브로드컴과 컴퓨터를 직접 묶고 미국이 페이블5와 미도스5의 외국인 접근을 막은 게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으로 관찰할 포인트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후 첫 분기 실적, 10월에서 12월로 전망되는 엔트로픽 상장, HBM4, 이 양산 일정, 6월에서 7월의 수출 통제 후속, 8월 유럽 인공지능법 시행, 그리고 분기 안에 스타클라우드 궤도 데이터 센터 진전입니다. 세 관점의 재현입니다. 투자자는 자본 사이클이 기술 경쟁을 좌우하는 만큼 상장을 AI 익스포저 통로로 보되 유동성과 거품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책은 6월 수출 통제, 6월 행정명령, 8월 유럽 시행이 겹치는 만큼 관할권별 컴플라이언스를 동시 점검해야 하고요. 사업자는 최상위 모델 접근이 정책 변수가 된 만큼 멀티모델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미리 갖추고 유리한 조달 환경을 장기 투자에 활용할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페이스X 상장이 왜 AI 보고서에 나오냐? 상장 자본이 스타링크와 궤도 데이터 센터로 흘러 지상전력 병목의 우회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엔트로픽과 오픈 AI 중 누가 먼저냐? 엔트로픽이 먼저입니다. 신고도 6월 1일로 오픈 AI 8일보다 앞섰고 상장도 10월에서 12월로 더 빠릅니다. 셋째, 이번 주 모델 사건이 오퍼스 4.8이냐? 아닙니다. 오퍼스 4.8은 5월 28일 직전 세대이고 이번 주는 그 위 티어인 페이블5, 미도스5 공개와 6월 12일 미국 수출 통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스페이스X 상장 후 주가 흐름,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정식 상장 신고서 공개 여부, HBM4, 이 양산 일정, 그리고 페이블5, 미도스5 수출 통제 후속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본과 시장 축의 실제 반응을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